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죠. 집 그렇죠.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이고 집 가진 사람들은 뭐 일단 좋죠. 네. 집값이 오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겠죠. 딱 좋은데 냉정하게 보자고요. 집은 팔아서 현금 회수를 하고 환수를 해야 내 돈이잖아요. 내 통장에 들어와야 돈이지. 그냥 숫자, 자산만 부자잖아요. 세금.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집값이 오르는 만큼 세 부담도 늘어나는 거고요. 팔아야 되겠다? 양도세에 맡기죠. 3주택 이상이면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82.5%거든요. 10억이 남으면 8억 2천만 원은 나라에 내야 되고 나는 1억 8천을 가지고 가는데 도저히 못 팔 거잖아요. 결국에는 차익 실현은 못하면서 보유세는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오르는 게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 의외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있는 분들도 좀 그만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자랑하기에는 딱 좋네요. 딱 그 정도네요. 그죠? 아, 그런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속이 부글부글. 자, 아까 방송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부는 이렇게 완화책을 냈잖아요. 뭐 주담대도 좀 완화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체감하기에 정말 이게 완화책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이게.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부분이 제가 아까 예를 들면? 이야기했듯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당사자들이 충분히 체감을 하고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요. 이게 뭐지? 보이는 거는 뭐냐면 완화. 그 두 글자만 보이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별로 완화도 아니에요. 뭐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1천만 원 그게 자격 요건이 올라가는 게 과연 그걸 완화라고 봐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잘못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죠.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었나? 이제 규제 완화, 규제 강화 안 하고 완화로 바뀌었나? 내 집 마련 하라는 건가? 이제 사도 되나? 뭐 이렇게 잘못 오해? 왜곡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뭐 주담대를 완화하고 뭐 DTI를 높여줘도 네. DSR 40%를 적용해 버리면은 그렇죠.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특히 젊은 분들은 네. 소득이 낮고 맞아요. 그런 분들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더 불리할 수도 있고요. 소득이 높은 분들도 막히게 되고 네. 소득이 적은 분들은 DSR에 막히게 되고요. 저는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제가 불만 아닌 불만인 건 예. 우리 지난 4년 동안 뭐라고 했나요? 집 사지 말고 기다리면 우리가 집값 잡아줄 테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대출을 완화해줘가지고 집을 사라고 하는지 집값을 떨어뜨려주면 자연스럽게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야 우리 집값 못 잡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그런 좀 자포자기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희망 고문도 없어진 게 저는 약간 좀 불안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희망 고문을 좀 했거든요. 정부에서. 네. 믿고 기다려라. 원상 회복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목소리가 싹 사라지면서 대출을 조금 완화해 줄 테니까 살 사람들은 사라라고 하는 게 진짜 이제 잡을 자신이 없어서 못 잡아서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하반기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또 덜썩이고 있거든요. 뭐 서울뿐만 아니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뭐 외곽 지역들도 오르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더 많이 오를까봐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되려면은 이제 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부 정책이 신뢰가 있어서 믿고 기다려줘야 된다.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드는 생각이 우리 그 옛날 동화 있잖아요. 늑대 소년, 양치기 소년. 양치기 거짓말을 소년이죠. 여러 번 했던. 예. 제가 찾아봤어요. 동화책을. 검색을 해봤는데 몇 번의 거짓말을 했다라고 나오고 어떤 동화책은 3번이라고 나오는데 예. 보통 3번 이상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정부의 정책이 26번 발표했거든요. 4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26번 뭐 수정하고 발표했다 이런 근데 말씀이시죠. 안 먹혔단 말이에요. 집값은 계속 올랐는데 기다리다가 안 먹히고 지금 또 우왕좌왕 하는 걸 보면 이제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고요. 그럼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가 당장 뭐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없고요. 물론 올라서 한 3년에 걸쳐서 오르겠지만 그게 올 하반기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입주 물량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언제 나올까요? 아무리 빨라도 2025년 전에는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럼 올 하반기에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집값을 떨어뜨릴 요인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못 찾겠어요. 아니 떨어뜨릴 요인을 못 찾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시킬 요인이 뭔가 여지가 있는 겁니까? 더 불안해지니까. 기다리는 제가 사전 청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기다렸잖아요. 많이 기다렸는데 예. 이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거든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저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넣었단 말이에요.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 계양에 1050세대인데 인천의 인구가 얼마인데 될 것이며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더 절망을 느끼는 게 이게 왜 그림의 떡이냐고 하냐면 100%라고 보자고요. 공급 물량을 100이라고 본다면 일반 분양,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은 15%예요. 나머지 85%는 특별 분양 물량인데 그럼 특별 분양 물량의 대상이라도 돼야 되는데 신혼부부 물량이 30%. 그러니까 예. 신혼부부들은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혼부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다음에 생애 최초가 25%. 한 번이라도 집을 샀던 사람들은 안 돼요. 또 없죠. 그럼 55%가 없어진 거예요. 다자녀 10%. 예. 근데 방문을 열어보면 애가 한 명, 두 명이 자고 있어요. 나는 세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예.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15% 물량인데 이 15% 물량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급 물량도 부족하고요. 사전 청약이 미리 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예. 아랫돌 빼서 윗돌에 끼우는 건데 물량 자체도 부족하고 이렇게 다 나눠버리게 되면 실제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렸는데 기대해서 실망으로 돌아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마저도 안 되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사야 돼? 지금이라도 사야 돼? 그럼 내년에 사전 청약 물량은 될까? 올해가 안 되는데 내년이라고 될까? 본 청약 물량 언제 나올까?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들 거잖아요. 집값이라도 뚝뚝 떨어가주면 좀 기다리겠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또 안 사야 될 사람들이 또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또 연끌하고 이렇게 또 수요로 몰려들까 싶어서 그 과수요에 또 합류할까 싶어서 저는 내심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물량 3기 신도시에 대한 물량도 적지만은 일반 분양을 하는 그 비율 자체도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거의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 체감을 못 하는데 예. 정부에서는 지금 이걸 믿고 기다리고 사지 말고 사전 청약하라고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또 너무- 양치기 소년처럼 될 수도 있을 너무 여지가 과한 많은데. 기대감을 준다는 거예요. 사전 청약이 좋은 제도인 거는 맞는데 네. 물량에 비해서 당첨 가능성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주게 되면 그 기대가 결국에는 실망이라는 독이 될까 싶어서 좀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뿐만 아니라 이 경기권도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기사를 보니까 고양시와 김포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을 하셨습니까? 당연하죠. 고양시, 김포시가 원래 저평가 지역이었거든요.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게 네. 1년 동안 통계를 봐서 그렇고 아마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작년 어떤 올해 문제가 초까지. 있었길래요? 일산 신도시도 예. 이제 고양시 하면 일산이 주로 해당이 되잖아요. 일산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생각보다 안 올랐거든요. 이게 분당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아마 분당이 2017년, 18년도에 아마 최고로 상승을 했는데 일산은 거의 안 올랐는데 뒤늦게 다른 지역들이 규제 지역이고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다 보니까 이제 쭉 어디다 사야 되지 돌려다 보니까 고양시, 김포시가 저렴했던 거죠. 규제도 좀 느슨했었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또 김포시가 GTX 논란도 있고 해서 약간 또 주춤해요. 그래서 예. 오히려 인천 지역이 또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메뚜기라고 해야 될까요? 메뚜기 떼가 옮겨 다니듯이 이렇게 계속 저평가 지역, 저가 지역 또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고양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고양시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말씀을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담이고요. 아니 저는 저평가 받았다는 게 좀 의아했어요. 고양시가 왜 저평가를 받았고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어떤 것들이 호재로 작용했을까 생각했을 때 GTX 같은 영향도 있었을까요? 영향이 있고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분당하고 고양시가 일기 신도시, 네. 같은 일기 신도시에 분양가도 비슷했어요. 아마 평당 한 300만 원 했나요? 300만 원, 350만 원 정도 아마 그때 그런 시절에 분양가 비슷했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강남 접근성, 교통 문제 빼놓을 수가 없고요. 강남이 또 분당에서 나오네요. 예. 강남까지 가는 시간 따져보면 제가 일산 사신다고 하니까 잘 아실 텐데 일산에서 강남 한번 가려고 하면 1시간? 1시간 이내 좀 어렵지 않나요?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힘들죠. 예, 네. 지하철도 타보고요, 자가도 이용해보고 광역버스도 타봤는데 이게 1시간 실패했거든요. 이게 새벽에 가면 되려나? GTX A가 생기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GTX A가 되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단점, 강남 접근성이 한 방에 30분 돌파 가능하잖아요. 일단 단점이 개선이 되면 더 이상 단점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개발 호재, 미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희망을 맛보고 있고요. 두 번째, 왜 일산이 저평가라고 하면 분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당 판교에 대기업들도 뭐 네이버도 있죠, 본사도 네. 있고요, 뭐 판교 테크노밸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일산이나 이쪽 지역에 물론 파주에 LCD 단지가 있지만 조금 약해요. 좋은 직업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정부하고 그 지자체들이 좀 힘을 합쳐서 뭐 GTX를 뚫는 것도 좋지만 좋은 직장을 좀 만드는 노력을 저는 더 해야 된다. 살기는 좋은데 뭐 일하기 좋은 환경은 분당만큼 굉장히 아니다. 중요하죠. 자족도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당은 본의 아니게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직장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일산 이런 서북부 지역들도 예. 정부와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직장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세 번째의 차이는 분당, 강남에서 확장성, 경부축이라고 하잖아요. 쭉 내려오잖아요. 뭐 잠실, 판교, 분당, 수원, 용인, 수원, 동탄 이렇게 쭉 포도 알갱이처럼 이어지는데 일산은 파주에서 막혀요. 위에 저하고 성이 같은 독재자 분께서 사시잖아요. 이게 선이 꺼져 버렸기 때문에 확장성에서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긴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남북 화해 모드라든지 진짜 뭐 통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저는 정반대. 진짜 일산이 저평가돼서 일산이 분당을 앞서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일산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 PD님은 파주 살아요. 파주 운정신도시. 네. 그래서 관심이 지금 많고 지금 저렇게 남북 팔짱 끼고 화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 독일도 통일이 갑자기 왔잖아요. 저는 갑자기 온다라고 봐요. 통일이 꼭 돼야만이 호재입니까? 다른 호재는 없습니까? 좀 길이 뚫려야 되거든요. 이거 확장성이 뚫리게 되면 개성 평양까지 이어지잖아요. 제2의 경부축 형성이 되면서 저는 네.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기만 되면 앞으로 미래는 그쪽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아니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지금 올랐죠. 뜨지 않았어요? 민족도 많이 올랐죠. 신도시고요. 교통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교통호재만 해도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는데 물론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통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미래의 우리나라 중심축은 저는 북부 지역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 경제나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 네,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3기 신도시 청약 얘기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